안녕하십니까. HMB팜의 기술이사 성규현입니다. 오늘은 5월 달에 사과나무의 수채 및 적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과수원은 13년차 과수원인데요.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강전정을 했고 도장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꽃이 폈을 때 왔을 때는 꽃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아주 수정이 잘 되고 결실이 잘 돼서 사과 상태가 양호한 상황이고 전혀 착과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동록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셨는데요. 올해 이 과수원을 봤을 때 이 과수원의 위치가 상당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동록이 심한 때는 지금 현재 동록이 나타나는데, 이 과수원을 봤을 때 현재까지는 동록이 보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후에 약을 할 때도 꼭 이슬이 마른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록은 가장 큰 원인이 습기, 물기에 의해서 동록이 발생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를 촬영하는 일시가 5월 9일인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고, 올해 결실기에, 수정 및 결실기에 저온과 비가 계속 자주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전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저장 양분이 부족한 해였고, 올해 저온과 비가 지속되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5월 말에 준드롭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드롭에 대한 예방 또는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드롭의 발생 원인은 전년도 저장 양분의 부족, 그리고 그 다음에 기후나 여러가지 생장 조건과 연동되어서 가는데요. 올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자주 오고 저온이 되면서 예년보다 이 신초의 성장이 대단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도장지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고요. 이 과원은 특히 강전정을 해놔서 다른 과원보다도 더 빠르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장 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분 전환기가 되기 전에 이 신초가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 이 신초와 수채, 나무 수채와 양분 과일들 간의 양분 경합이 이루어지면서 과일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경감을 위해서는 이 적과 전에 가급적이면, 아니면 조기 적과를 하시면서 적과 시에 이런 필요 없는 신초들, 도장지성 가지들을 일부 제거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빨리 양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살포해 주시면 경감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특히 과다 착과를 했던 농가들이나 과다 착과로 인한 낙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수확이 늦었던 농가들은 이 준드롭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시는 것이 올해 사과 작황이나 정상 착과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적과는 다 아시다시피 중심과를 남기고 측과들을 따내고, 가급적이면 마지막 적과 단계에 있어서는 사과의 간격이 최소 15cm에서 20cm가 되면서 사과 수채 전체 크기에 적정한 수량을 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사과의 크기는 수정 이후 낙화 후로 따지면 되겠죠. 낙화 후 길게는 45일, 짧게는 35일 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1차 적과들을 마무리해 주시는 게 크기가 적정한 사과 이후에 착색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는 꼭
적절하게 1, 2차, 3차 적과를 통해서 나무 수채의 크기에 맞는 착과량을 가져가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전에 준두릅과 관련돼서 조기에 도장성 가지들을 불필요한 도장성 가지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고요. 특히 이 길이가 주지나 결과모지의 길이가 길은 나무들은 적정한 부위에서 어떤 가림 현상이나 늘어짐이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양분 전환기 5월 20일 전후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준두릅 예방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는 이후에 도장지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지의 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양분 전환기에 실시를 해 주시고, 결과지를 필요한 부분들은 유인이나 꼭 필요한 부분들이 유인이 불가피하다라면 비틀어주는 염지를 해줌으로써 내년도 결과지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추비 시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월 말 황산가리 살포가 좀 수세가 강한 집들은 양을 좀 늘려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용성인비를 많은 농가들이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시비를 해 주시는데, 그 양이 적었거나 아니면 시비를 안 한 농가들께서는 5월 말까지 용성인비를, 아니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용성인비를 적정량을 살포를 해 주시면 이후에 꽃눈 형성이나 수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로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초 성장이 강하고 빠르게 된 농가들은, 이 농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진딧물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으므로 진딧물 방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복숭아 순나방에 대한 방제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복숭아 순나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고, 올해도 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복숭아 순나방이 이 NB 나무의 특성상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 순나방에 대한 연속적인 2회 정도의 방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과 응애에 대한 부분이 방제가 좀 필요합니다. 사과 응애도 이미 눈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늦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셔서 5월 20일 이후에는 꼭 1차 응애 방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 전정을 통해서 불안병에 걸린 나무나 가지들을 제거를 했을 텐데요. 지금 2차 병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전년도에 불안병이 NB에 있어서는 상당히 극성을 부린 부분도 있는데요. 불안병 제거 시에 꼭 도구도 알코올을 통해서 소독을 해 주신과 동시에, 저는 필히 작업 시에 끼었던 장갑까지도 동시에 한 나무나 한 가지를 제거했을 때는 소독을 해주거나 장갑을 교체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서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는 불안병의 발생 빈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균성, 곰팡이성 세균성 질병이죠. 병해충 중에 갈색무늬병이나 붉은 별무늬병, 과신곰팡이병, 전무늬 낙엽병, 그을음병 방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중점적으로 써주시고, 특히 이 갈반이라든지 전년도에도 많은 농가에서 발생이 됐던 겨무늬 썩은병,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5월 달에 포자가 생성이 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확산되기 때문에 5월과 6월 초 방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꼼꼼한 방제가
됐을 때 이후에 병의 발생 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고 예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촘촘한 꼼꼼한 방제를 당부드립니다.